네, NS 답안 작성 기법 챕터 3 2교시 답안 작성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교시 답안 작성 기법 제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why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물어봤을까? 왜 이 시점에 이런 과거 토픽을 꺼내왔을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가나다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왜로 답안을 시작을 하는 게 2교시형에서 고득점을 받는 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예비기술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2교시형 쓰는 것도 너무 힘든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답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 의도를 알아야지 답안을 좀 더 그거에 맞춰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2교시형은 기술사 시험에서 논리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에 대한 논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로 시작을 합니다. as is to be. to be는 as is의 어떤 것이든 개선이 된 게 to be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토픽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발전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술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술에서 어떠한 사업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실례로는 문제 중에서 지문이 긴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은 지문이 기니까 읽기도 싫어서 그 문제는 잘 안 풀려고 해요. 근데 제일 쉬운 문제가 지문이 긴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긴 지문 안에 왜 이걸 물어봤는지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1단락을 그 지문을 그대로 1단락을 가지고 와서 1단락을 쓰면 지문에 있는 내용이 1단락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안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출제요들을 충분히 맞춘 답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2교시형은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1교시형의 확장이라고 해서 1교시형을 두 개 쓰는 것을 보통 2교시형 한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때 물어본 토픽들 1번 토픽, 2번 토픽, 3번 토픽 이런 가나다의 토픽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유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 실예로 나왔던 토픽 중에서 K-means, DB스캔, SVM 이렇게 토픽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토픽은 세 가지의 관계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K-means하고 DB스캔은 클러스터링 기법이고 그다음에 SVM은 분류 기법이죠. 그리고 클러스터링과 분류는 어떻게든 데이터를 특징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런 특징을 나눈다는 목적하에 있고 이 두 개 토픽은 군집이고 한 개는 분류로 또 나눠지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 그걸 적재적소 단락이라든지 간글로 그러한 키워드 한두 개씩만 배치를 하면 좀 더 이 토픽 문제를 유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 높은 답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흐름입니다.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기승전결. 은수형 토픽이기 때문에 기승전결 흐름이 필수입니다. 흐름만 있고 토픽만 끝낼 경우에 출제 의도를 맞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토픽만 쓰기만 급급한 답안은 언제나 기본 점수 15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답안입니다. 하지만 출제 의도를 맞춘다면 고득점을 노리는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사 답안에서 가장 왜 기승전결을 쓰겠습니까? 기술사적 인사이트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인사이트를 제시하기 위한 제일 좋은 위치 어디겠습니까? 결입니다. 그러니까 결은 기승전결에서 결은 답안의 마무리이자 내가 재원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기술은 이런 방식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선 이런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기승전결 구조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승전결을 작성할 때의 기는 등장 배경, 필요성, 전체 개요, 승은 물어본 내용, 전도 물어본 내용, 결은 재현, 기술사적 의견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목차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목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승전결 목차를 구조화할 수 있는 목차 작성 트레이닝이 2교 시험 답안 고득점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챕터 5에서는요. 2교 시험 목차 잡기에 대한 예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2교 시험 목차 잡기 예시를 같이 보시면서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S반에서는요. 이러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목차를 올려놓고 목차 올린 다음에 제가 이 목차에 대한 모범 목차를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 목차 작성하시는 분은 작성을 하시고 모범 목차를 비교를 해보시면서 저와의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시면서 목차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 작성에 대한 예시입니다. 먼저 여기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과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과 데브옵스를 물어봤을까? 이거에 대한 관계를 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유출되는 관계는 그거밖에 없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핵심 키워드 마컨 C 대에서 대가 데브옵스잖아요. 그러면 데브옵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한 가지의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안 전개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 전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MSA 전환을 위한 EA 환경 시스템의 변화. 그래서 구조는 MSA를 가고 시스템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하고 조직은 데브옵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문에서 물어본 걸 전부 다 가져왔죠. 그리고 이 MSA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키워드가 마컨 시대 MSA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포괄한 내용을 1달러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MSA 전환을 하기 위해서 MSA 특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도입해야 된다. 2달러.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최적화하기 위한 데브옵스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최적화를 위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3달러 들어갔죠. 그래서 간글로 다음 달러 계속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브옵스를 위해서 MSA 환경을 하기 위한 효율적 운영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키텍처 전환을 위한 CSF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는 뭐냐? BPR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술사적인 재원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기승전결 구조를 충분히 갖춘 목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차 작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토픽에 대한 목차 작성 예시는요. 이 챕터 5에서도 예시를 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 NS만에서는 이런 거를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재화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는요. 이 어떠한 절차와 그 과정 중에 하나에서 그 결제치와 이상치 처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 절차라는 이 오버뷰 안에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걸로 시작을 한 게 맞지만 빅데이터 분석 처리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굳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전처리를 앞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리가 왜 중요한지, 양질의 데이터는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처리가 중요하다라고 시작을 하고 2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빅데이터 분석 절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분석 과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전처리에서 결제치와 이상치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처리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처리 과정에서 처리 방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전처리 방안을 들어가야 되는지 마무리 재원을 포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내가 하나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거를 집중적으로 답안에서 계속 노출을 하면서 답안 전개하는 것이 여기서 제가 전처리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1단락에서도 전처리가 들어가고 4단락에서 전처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2단락에서 전처리 들어가고 3단락에서 전처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처리가 모든 단락에서 키워드로 나와요. 그러면 2, 3단락을 빼고 1단락과 4단락을 보면요. 전처리가 중요하고 이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연결이 되잖아요. 1단락과 4단락만 보시더라도.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2교시 테크닉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는 의미, 정의, 개념, 이해, 필요성
출현 배경, 등장 배경, 부각 배경, 발전 단계, 발전 과정. 특징, 특성. 본론에는 장단점, 종류, 분류, 비교, 구성 요소, 메커니즘,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요소 기술, 구형 기술, 원리, 프로세스, 절차, 추진 절차, 그 다음에 도구, 그 다음에 사례, 실무 사례, 이런 것들 다양한 내용들이 본론에 들어갈 수 있고요. 결론은요, 재원, CSF 핵심 성공 요인, 전망, 기술 동향, 고려사항, 활성화 방안, 실행 전략, 관리 방안 등의 내용이 결론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잡기로 이러한 요소들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배치를 할까, 이런 학습이 2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2교 시험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형과 가나형을 물어본 두 개의 형태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가나를 물어보기 때문에 가에서 한 페이지, 나에서 한 페이지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페이지에 3페이지가 남잖아요. 그러면 1단락 인트로와 그다음에 4단락 재원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우 관점으로 출제 의도를 1단락에서 제시를 하시고요. 2단락에서는요, 물어본 내용에 가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락 나에서 물어본 내용에 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락에서는요, 또 물어본 내용에 가를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어본 내용에 나를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4단락에서는요, 기술자적인 재원. 여기서 융합 전략을 재원으로 했죠. 그래서 재원은 관리 방안, 기대 효과, 발전 방향, 고려사항, 활성화 전략, CSF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4단락에서 많은 분들이 4단락을 뭐 써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4단락이 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어보는 게 약간 원리 토픽들 같은 기본 토픽들이나 기술 요소, 프레임워크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접근을 하면은요, 4단락은요, 관리 방안을 작성을 하세요. 근데 관리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지, 이런 걸 물어보면요, 4단락에는요, 기술적인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기술적, 이런 관리나 이런 고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은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4단락을 제시를 하면 좀 더 4단락에 접근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단락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 잡기 트레이닝을 계속 하시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개를 물어봤을 때입니다. 3개를 물어봤을 때 가나다형인데요. 1단락은 개요로 시작하고요. 2단락 가, 3단락 나, 4단락 다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가나다를 1, 2, 3단락으로 쓰고 가에서 나의 연결 관계로 간글로 연결, 나에서 다를 간글로 연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주요 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1단락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어떤 거를 예제를 적용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예제 적용 전략이 나왔죠. 연결이 됐고요. 네, 예제 적용 전략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3단락에 적용 전략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간글로 적용 절차가 나왔죠. 절차가 나왔죠. 그래서 이 절차로 이렇게 연결하면 간글로 계속 연결을 하면요, 이 답안에 대한 흐름, 연계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답안을 읽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출제 의도를 이런 식으로 녹일 수가 있고 논리를 만들어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형태의 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가나다의 형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단락의 개요로 시작해서 234의 가나다로 시작한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1단락 가, 2단락 나, 3단락 다를 작성하고 4단락에 의견 제시를 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교 시험 답안의 논리적인 작성 예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 승, 전, 결 형태로 만드시고요. 출제 의도란 문제의 관계를 통해서 유출을 하시고, 재원은 출제 의도에 대한 의견들, 관리적인 요소를 물어봤으면 이 관리를 하기 위한 기술은 이거예요. 기술적인 거 물어봤으면 이런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건요, 지속적인 목차 잡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NS반에서는 지속적인 목차 잡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목차 구성과 그다음에 모범 목차를 항상
제시를 해드려서 좀 더 목차 잡기에 대한 편의성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5에서 목차 예시도 같이 해놓기 때문에 챕터 5까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2교신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